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디서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상대가 감동받고 교화로 이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법회 때마다 첼로 연주로 성가를 들려주고 교도들에게 첼로 레슨을 하면서 문화교화에 앞장서는 분입니다. 한강교당 김명진 교도 초대했습니다. 김명진 교도님 반갑습니다. 네, 김명진 교도님, 첼리스트 교도님 오셨습니다. 네. 첼로를 연주하는 분이라서 그런가요? 왠지 이렇게 뵈니까 뭔가 좀 풍성한 음악의 풍성함이, 네. 따뜻함이, 네. 멋진 그런 마음이 네. 처음 배웠는데 딱 제가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첼리스트이시기도 하고 네. 또 특히 한강교당에서 법회 때면 음. 첼로를 연주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강교당 그동안 많은 교도님들이 다녀가셨는데 늘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가장 멋진 곳에 위치한 교당이라고 맞습니다.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김명진 교도님에게 한강교당은 어떤 교당인가요? 네. 이제 먼저 다녀가신 목타님이나 인사님, 덕사님 굉장히 한강교당에서는 기둥과 같은 분들이시고 교리 공부, 마음 공부,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저에게까지 순서가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당은 이제 크든 작든 또 뭐 대도시에 있든 소도시에 있든 굉장히 성스럽고 항상 찾아뵙고 싶은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네. 한강교당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기초 공사하는 것서부터 그러니까 서울 교구서부터 인연이 있지만 기초 공사하는 것부터 또 봉부식 하기 전까지 기도로서 항상 그 몇 번씩 찾아갔었거든요. 저희 예. 교도님들이. 예. 그리고 그래서 봉부식을 맞이한 한강교당이라서 그런지 더 애착이 가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당이고 예. 특히나 이렇게 한강을 뒤로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네. 항상 범 높으신 교구장님도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교구청 교무님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큰 집이다 보니까 많은 교도님들이 다녀가시고 하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태산 기념관에서 언젠가는 연주를 해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김명진 교도님은 멋진 교당, 아름다운 교당에서 또 법회 때면 첼로를 연주하면서 문화교화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법회에 오는 교도님들이 법문도 듣고 공부하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우리 김명진 교도님의 그 그윽한 첼로 연주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더 풍성한 마음으로 법회에 임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매번 법회에 첼로 연주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세요? 네. 이제 무겁지만 항상 들고 오는 그 마음은 이제 설법에 맞춰서 성가를 정해주시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착 오면은 한번 악보를 이렇게 읽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네. 그리고 시몬송 같은 경우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한음 정성껏 저 나름대로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미 네. 그 정해진 성가의 가사도 음미해보고 네.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인가 준비를 단단히 해서 오시는군요. 성가는 성스러우니까요. 예. 이 첼로 연주는 그러니까 법회에 언제부터 교당에서 연주를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특별 연주로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뭐 계속 연주는 해왔지만 정식으로 제가 마음을 먹은 거는 이제 방백교당인 것 같아요. 네. 방백교당, 반포교당, 한강교당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레슨도 하고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하는 게 있었어요. 예. 매주 이제 일요일 날 가는데
저는 비신도 있지만 첼로 주자들이 많지 않았는지 추대가 저는-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페이를 받고 신도들은 안 받고 저는 페이를 받고 이제 연주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예. 그 분위기가 일단 음악은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하기 네. 전에 이제 성가 그분들은 찬송가 그걸로다가 이렇게 분위기를 탁 하면은 그 안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따라 부르시는 분도 있고 네. 그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교당을 다니면서 우리 교당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작은 재능이나마 기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우리 김명진 교도님의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교도님들이 참 행복해 하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또 호응들을 네. 보이고 계십니까? 저희 원불교 교도님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복을 많이 지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으로 복을 많이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너무너무 잘 들었다. 오늘은 눈을 감고 성가를 들었는데 마음에 너무 와닿았다. 예. 또는 뭐 우리 원불교 성가는 첼로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네. 뭐 그리고 그 무거운 걸 키만한 거를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줘서 애쓴다고 또 걱정해 주시고. 너무 고맙다 하시고 네. 항상 그렇게 칭찬을 해주셔요. 칭찬과 격려와.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먹고 그 마음을 먹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예, 교도님들께. 그렇군요. 네. 성가 원불교 성가와 잘 어울리는 첼로 연주 네. 이제 언젠가 또 좀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첼로에 대한 말씀 잠시 네. 후에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김명진 교도님은 고향이 청주세요. 네, 네. 예, 초등학교 때 원불교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불교 만나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 엄마의 이제 지인분이 권하셨나 봐요. 교당 같이 가자 하고 권하셨는데 저 엄마는 아빠하고 하는 사업이 계셔가지고 일요일마다 시간을 내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엄마는 못 가시니까 저희 시어머니 좀 모시고 가주세요. 그랬대요. 예. 그때 그분이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교당을 다니시게 됐는데 저도 어렸을 적에 그 기억으로 저희 할머니가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셨던 그리고 네. 자그마한 키에 새벽 기도서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네. 걸음이 얼마나 빠르신지 어렸을 때 한 집에서 교당까지 걸어서 한 15분, 20분 걸리는데 네. 새벽에도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가셔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거의 뛰다시피 할머니를 할머니 쫓아다녔던 따라. 기억이 네. 나고 뒤에 어르신들 말씀에 할머니는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늦은 적도 없으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젠걸음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안 늦으시려고. 네. 예.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할머니가 너무 열심히 다니시니까 엄마도 발심이 나셨는지 교당을 다니시게 됐고 네. 이제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가족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어린 시절 네. 뭐 잘 모르지만 네.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네, 네. 또 할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가니까 네, 네. 거의 뛰다시피 네, 하면서 네. 갔던 그 청주교당 네. 그때 떠오르는 풍경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주교당은요. 아마 제가 뭐 여러 교당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입구에서부터 교당까지 가는 그 쭉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양쪽으로 나무가 이렇게 있었고 다 올라가면 청주 시내가 싹 보였어요. 아, 교당에서? 네네네. 예. 굉장히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옛날 그 일본식 목조 건물이에요. 네. 근데 그게 예전에는 뭐 불교 그런 절로서 하려고 일제 시대에는 그러려고 지어졌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경치가 너무 좋고 예. 그래서 아마 동네 분들이 그 마실도 많이 오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청주교당은 너무 저희 작은 아버님도 거기서 결혼식을 할 정도로 예. 저희 친척분 두 분이 거기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네. 포근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초등학교 시절 할머니와 함께 간 그 청주교당 네. 탁 트인 곳에서 네. 아마 그 어린 시절 꼬마 김명진 교도님이 그 탁 트인 앞을 내다보고 자연과 함께하면서 네. 앞으로 정말 교당에서 뭔가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꿈을 좀 소박하게나마 키우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네. 지금도 어머니와 또 여동생 가족분들이 네. 청주교당 또 다니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 할머니는 식타원 서법장화님이시고 저희 엄마는 청타원 이청심님, 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김인권님, 네. 그리고 여동생 김정후, 어, 제부, 예. 관산 구도관, 네. 남동생 김종록, 남동생까지 네, 온 조카들, 가족이, 조카들도 청년에 다니고 있어요. 네, 얼마나 든든한 네, 저희 엄마 할머니가 지금 살아 자랑은 계신 거네요. 아니요.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거를 힘삼아 자랑삼아 네. 살고 계십니다. 이런 가족을. 그렇군요. 네. 참 이 가족이 함께 신앙을 하고 공부한다는 건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김명진 교도님 가족은 할머니 때부터 이어오는 그 원불교 집안으로 가정으로 이제는 청주교당의 큰 주인으로 조카들까지 정말 미래의 새싹으로 그렇게 네.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일까 미루 네. 짐작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활동들을 하시고 네. 청주교당 학생회에서 또 우리 네. 김명진 교도님이 또 사회도 보시고 네. 여러 가지 역할 하셨다고요. 네, 네. 그때는 학생회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학생회가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사회도 보고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경종을 치면서 시작을 알리는 그 경종 소리가 학생이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경종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을 정도로 네. 그 메아리가 네. 탕 10번을 치잖아요. 좀 시간을 두고 또 치고 그 안에 꼭 블랙홀처럼 모든 생각들, 걱정들이 빠져드는 것처럼 네. 어린 나이였지만 그 경종을 칠 때 그 느낌이 너무너무 지금도 생생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종부터 학생이 친 거네요, 사회자가. 네네. 요즘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때는 예. 경종부터 시작해서 네. 사회도 보고 예. 네 그랬어요. 근데 예. 그 느낌이 너무 네. 아직도 예. 메아리 쳐서 남아 있어요. 가장 어찌 보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네. 그런 청소년기에 네. 직접 불전도구를 사용하고 경종을 네. 치고 네. 목탁도 치고 네. 사회를 보면서 이 법회를 이끌어 갔을 텐데 네. 아마 두고두고 큰 추억이 될 거란 네.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청주교당 학생회를 다니면서 학생이니까 가능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활동들, 추억들 네. 아련하게 떠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청주교당이 아주 경관이 너무 수려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화전을 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시화전을 해서 학생들이 자작시를 하고 또 배경도 그리고 해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나무에다가 다 시화전 걸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러면은 예. 그 안 다니던 원불교 친구들 다 초대해가지고 네. 같이 축제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또 그때는 또 진짜 동네 분들도 많이 오셔서 저녁 때니까 조명 켜놓고 네. 시화전하고 음악 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을지 네, 그분들도 와서 거의 동네 축제처럼 예. 그렇게 했던 학생의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시화전을 또 하느냐고 또 초대하기 위해서 음악 준비하고 네, 뭐 네. 그런 추억들이 사실은 일생을 두고 네, 큰 네. 아름다움으로 교단에 대한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렇게 멋진 학생의 시절을 보내고 이제 서울로 진학을 하셨어요. 네. 네. 그렇게 대학에 진학해서는 어땠습니까 또? 네. 대학에 진학해서 처음엔 이제 서울로 가면은 어느 교당을 가야 될지가 이제 제일 고민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청주교당에서는
이제 고민 없이 원남교당을 많이 가셨어요. 네. 그때. 주로 이제 대학생 활동이 원남교당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향타원님이 청주교당에 계셨을 때 그 예. 인연으로 원남교당으로 가시면서 그 인연으로다가 이제 네. 청년들이 그때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남교당에 몰렸군요. 네, 뭐 좋은 대학을 가시면서 원남교당으로 다 모이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후에 예. 따라서 원남교당으로 이제 처음 옮기게 됐어요. 정말 큰 스승님을 네. 서울에서 네. 원남교당에서 다시 배웠을 때 그 네.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청주교당에 계셨기 때문에 네. 얼마나 더 따뜻하게 맞아주셨을까요. 네. 근데 너무 법이 높으신 분이시라서 너무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원남교당은 또 오래 못 다니고 제가 집이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 가까운 영동교당으로 가게 네. 됐어요. 예. 그러다가 방학 때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네. 또 원대연, 원불교 네, 대학생 네. 활동을 조금 하는 기회가 또 생기게 됐어요. 네,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이제 집에 갔었는데, 집에 갈 때마다 이제 법회 시간 되면 법회 참석하고 또 교무님들한테 인사드리고 네. 항상 그랬는데, 참 착실하고 모범된 학생이었어요. 법회 때면 집에서 그냥 놀고 싶고 법회고 뭐고. 그런데 꼬박꼬박 일요일이면 또 법회를 나갔군요. 네, 네, 청주 가면은 항상 네. 방학 때마다 갔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여타원 장원심 교무님이 지리산, 원대연에서 지리산 등반하는 수련회도 있다, 한번 가보겠느냐 네. 권하셨어요. 근데 저는 청주 집에 내려갈 때만 해도 준비를 안 해갖고 가서 옷도 그냥 실내복밖에 없고 체육복도 없고 반바지에, 잠깐 고민을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동창 남자 학생이 있었어요. 간다고 같이 가자고 또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교당을 다녔던. 네네네. 네네. 그분도 뭐 다 이런 가족 그 자제분이시고.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게 됐어요. 지리산을. 네네, 지리산. 등반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리산 등반을 네네. 처음으로 이제 원불교 맞이하게 대학생 됐죠. 연합회에서. 네네. 네. 등반 그 준비도 없이 갔던 네. 좀 힘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높은 산들의 특징이 밑에서는 평온하다가 한 중간쯤 올라가면은 비도 오고, 네. 비도 조금도 아니고 아주 많이 오고 그런다고 이제 말은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서 이제 등반을 시작했어요. 등산화를 신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 집에서 청주 집 갈 때 입었던 하얀 바지 입고 등산을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예. 제 기억에 올라가는데 5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거의 속으로 이러면서 울으면서 울기 일보 직전. 근데 뒤에 같이 갔던 초등 동창이면서 네. 이제 원불교 학생의 출신인 친구가 밀어주고 어쨌든 줄줄이 가야 되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고 나서의 그 경치는, 그죠? 그 발 아래 구름이 있고, 근데 천안봉까지는 못 올라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노고단 정도에서 그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눈물 젖은 빵, 비에 젖은 빵을 처음 맛봤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네, 원대연에서 이제 준비해준 이렇게 끈으로 된 배낭, 거기에다가 우유하고 이제 단팥빵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 비에 진짜 그 등반을 다 하고 올라가서 먹으려고 보니까는 완전 흐물흐물 다 젖어가지고요. 단팥빵이 다 흐물흐물 했는데도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의 활동을 아주 제대로 지리산 등반부터 시작해서 신고식을 제대로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 당시는 힘들고 고달팠지만 정말 일생을 두고 그런 추억들은 잊지 못할. 네네네.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눈물 젖은 빵을 어디 가서 단팥빵 보면 그 생각부터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멋진 추억을 갖고 있네요. 네. 그렇게 등반하시고 원대연 활동을 이제 돌아와서도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특히 문화부에서 네. 또 활동을 네, 하게 네. 됐다고요. 그때 이제 등반하고 저녁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또 저는 첼로를 전공하고 뭐 이렇게 한 김명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때 원대연 분이 저의 이제 쓰임새를 찾으셨는지 예. 권하셨어요. 이제 거기도 이제 수련회 할 때나 무슨 모임 할 때나 항상 앞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데 저한테 그런 노래를 음대니까 음대라고 노래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음대라고 그걸 저한테 임무를 주시고 네. 이제 지방마다 다니면서 원대연 그 문화부 차장인가를 주셨어요. 차장인가? 네 그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원대연은 굉장히 활동도 그렇죠. 많았고 예. 아주 그냥 혈기왕성했던 그런 네. 원대연 그리고 굉장히 젊었던 활동적이었던 그런 예. 원대연 생각이 납니다.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패기와 똑똑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랬군요. 네. 그런 멋진 곳에서 네. 활동을 하시고 네. 특히 지금 그 한강교당에 위치한 원불기 서울회관에서 뭐 네. 특별한 연곡제를 올리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 청주교당 장원심 교무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 그걸로 다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네. 그 원대원에서 선극을 올리자 그렇게 가지고 오사은이시여라는 선극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분들이 연극 제목이 네, 오사은이시여. 네, 그분들이 다 하시고 각본 쓰시고 그때 서울교대 다니시던 그 선배님이 감독하시고 네. 그 서울대 다니시던 분하고 부산 청년회 회장하시던 분하고 이렇게 같이 항상 간식도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라면, 만두, 그 네. 흑석동 시장에 내려가서 간식 사주시면서 예. 여러 대학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 성극 연습하고 예. 성극을 올렸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전국 그 대학생 연합회인데 주로 연극의 어떤 그 모임들이 서울 위주가 아니라 그러면 부산에서 올라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저 학생들은 전국에서 모이면은 이게 연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배우들은 배우들은 서울에 있는 서울 학생들로. 근교에 있는 학생들 뭐 네. 인천대도 있었고 고려대도 있었고 저도 네.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같이 감독을 하시는 한 분이 네. 부산 같이 이렇게 각색하시고 예, 했던 예, 분이 예. 부산 청년 회장이셨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원대현 회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시고 네. 원남 영동 청년의 활동 이어가셨다고요. 네. 예. 네, 원남교당에서 이제 영동교당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거기서는 저 청주교당 학생들이 서울 올라오면 원남교당을 갔듯이 그 영동교당에서는 김천교당에서 서울로 오는 학생들이 거기를 적을 두고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경상도 말도 그때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거의 남자 학생회 분들이었는데 굉장히 활기찼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영동교당을 잘 다니고 그때는 첼로 안 하고 피아노 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 피아노 어설프지만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법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영동교당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그렇게 대학생 활동 이후에 또 청년회에서도 영동교당, 지금의 압구정교당, 대치교당과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그 압구정교당에서 또 활동들을 해오셨고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좀 주춤 교당과 좀 멀어지는 기회가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기고 또 자녀 육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으면 교당과 좀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또 이 일을 함께 하면서 네. 또 교당 다니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러다가 다시 교당을 찾은 계기가 네. 공교롭게도 원음방송 스티커를 네, 보고 네. 다시 또 다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어떤 또 사연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결혼하고 또 오케스트라 활동 많이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님이랑 이제 같이 살게 되었어요. 네.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뵀을 때보다는 날마다 같이 이제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잘해주셨지만 그래서 아이가 첫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인데 그때 뭐 지능 검사, 웩슬러 검사랑 정서 검사랑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저도 따라갔는데 상담 선생님이 어머니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가 대변해주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서 약간 그늘을 보셨는지 어머니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엄마가 나아지면 아이도 영향으로 잘 자랄 수 있다고 저한테 네. 권하셨어요. 예. 근데 가고 싶진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그때 찾은 게 이제 교당을 다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 그 옛날 정말 왕성하게 네. 활동했던 또 교당 그리움이 네, 네. 새록새록 났겠군요. 네. 그리고 제가 교당에서 받았던 교무님들한테 받았던 그런 위안들, 네. 교도님들한테 받았던 따뜻한 마음들, 그리고 속상하면은 기도하잖아요. 네. 그랬던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당을 다녀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저희 동네 빵집 앞에 네.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네. 유리창 뒤에 원음 방송 89.7 메가헤르츠 라디오 그게 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보는 순간 너무 반갑죠. 이분은 그랬군요. 분명히 원불교인이시다. 이분을 기다려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빵집에 들어가서 혹시 이 차 주인 누구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마냥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어요. 차 앞에서 기다렸어요. 네. 네, 이렇게 딱 나오시고 차 앞으로 다가오는데 저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네. 저하고 좀 비슷한 동년배이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말을 붙였죠. 혹시 원불교 다니세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네, 너무 반갑고 예. 진짜 찾았을 때 구하려고 했는데 딱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느 교당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 방배교당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다시 방배교당을 다니게 다니게 된 거예요.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원음 방송 이 홍보 스티커가 네. 정말 그거 한 많이 사람의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네, 네. 늘 마음에 좀 네. 교당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어도 막상 네. 스스로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좀 더 늦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교당 다니는 게. 89.7 네. 원음 방송 그 홍보 스티커를 스티커.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 차에도 딱 정말 붙이고 원음 방송 다니겠어요. 그 홍보가 네. 이렇게 또 한 사람의 그 옛 인연 교도를 네. 다시 이끄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찾아간 방배 교당. 네. 아마 우리 이 명진 교도님을 새롭게 이끌어준 그분도 참 특별한 인연일 거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 그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만나지게 되나 봐요. 알고 보니까 같은 동양 선배셨어요. 청주? 네. 아. 청주에서 어린 시절 지내다가 서울로 오셨고 지금은 방배교당에서도 그 언니도 굉장히 활발하게 네. 완전히 기둥이죠. 그 방배교당에 원음 합창단도 하시고 예. 이법주 언니 선배님 이법주 교도님 네. 인상도 예. 참 푸근하시고 네. 너무너무 예. 감사하고 좋은 선배님 그래요. 교도님이세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또 서울 올라와서 대학생 시절 네. 또 청년회까지 다녔던 교당이 네.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몇 년 만, 그러니까 한 몇 년 만에 다시 간 거예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네, 한
10여 년은 안 10여 년 다니니까 이후에 이제 가끔은 갔지만 이렇게 다녀야겠다 하고 매주 간 건 아니고 네. 청주교당은 갔어요. 엄마 집에 갈 때마다 예. 청주교당은 법회를 갔었어요. 네. 가면은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그렇죠. 안부 옛날, 묻으시고 네. 어. 할머니 교도님들은 젊으셨을 때부터 제가 봐왔던 분들이고 너무 좋은 데라서 네. 근데 영동교당 없어지면서 아니 합치면서 제가 약간 마음 두기가 좀 그랬었던지 아. 좀 너무 오랜 시간 네. 좀 떠나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만 그리워하던 교당 네. 그리고 선뜻 찾아갈 수 없었던 교당을 네. 이 원음방송 홍보 스티커를 통해서 네. 인연을 맺고 다시 찾아간 방배교당. 네. 그때 첫 법당을 들었었을 때 느낌이 네.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거에 이렇게 법당이 제대로 세워져 있었어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크고 이렇게 의자식으로 돼 있는 거고 그 1층에는 화단이 돼 있었어요. 근데 네. 그 화단을 얼마나 예쁘게 가꾸셨는지 딱 들어서는 순간 법당도 보기 전에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꽃밭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약간 조금 산책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을 트여주시고 네. 근데 마침 교감님이 나오셔서 반겨주셨어요. 네. 그 교감님이 이명조 교감님이셨어요. 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교감님. 네. 또 그 교당의 아름다운 모습들. 네. 법당에 들어서면서 그곳에서 이제 방배교당에서 우리 김명진 교도님의 새로운 네. 그런 법회 또 공부가 시작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때도 연주도 또 이제 네. 그때부터 한 건가요? 그러니까 첼로 연주? 했어요. 예. 그때도 연주를 했는데 아,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고 그래서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결혼 1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편도 저도 아이들도 너무 소중했고 특히 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행 가고 매주마다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네. 착실하게는 못 결혼 다녔어요. 13년 만에 첫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다렸던 네. 자녀였겠어요. 네, 네. 네. 예.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러고 병실에서 계셨대요. 기도. 예. 큰 딸하고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엄마 말씀으로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네, 네. 항상 이러고 계셨다고 눈 감고 주무시나 보면 기도하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큰 딸하고 연대게 부모님의 해달라고. 간절한 또 염원이 네. 예, 사무쳤네요. 네. 예. 그리고 아빠 돌아가시고 바로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명진이한테 갔는데 내가 슬퍼하면 안 되지 그러고 아빠 일은 그 슬픔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아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소중한 아이들이라서 교당도 가고는 싶었는데 아이들한테 추억거리를 예. 저희가 나이가 있으니까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많이는 못 나가고 그랬습니다. 방배교당에서. 그렇군요. 휴일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네. 예, 가지시고 그러다가 이제 방배교당 이후에 반포교당을 다니면서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한테 최후 통첩 같은 거 성공을 하셨다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기도할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회적으로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커가면서 정말 기도할 일이 많아지고 해서 남편한테 나 이번 1월 첫 법회부터는 빠지지 않고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그냥 그러고 얘들아 엄마 이제 결석 안 하고
법회 꼭 나갈 거야. 매주 일요일이면.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고서는 그때가 진짜, 그러니까 아기들이 초등학생 때인가요? 네, 초등학교 때. 네. 그래가지고 딱 나갔는데 이제 뒤통수는 따가웠지만 그 당당하게 나갔어요. 네. 그러고서는 서운을 세우니까 그게 실천이 되더라고요. 예. 입 밖으로 내놓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도훈 교무님이 저희 반포교당을 오셨는데 저희 저 5단인데 5단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저 이제부터 무결석 법회 출석할 겁니다 했는데 네. 교무님이 그걸 들으시고 공포를 하셨어요. 전체 석상에서 김명진 교도가 이렇게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안 빠지고 법회를 다닐 것 같아요. 이러면서 공포를 네. 하셔가지고 네. 그때 그 책임감과 그때 그 부담감과 함께 맞아 나는 꼭 해낼 거야 그러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사실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심이었을 거예요. 한창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고 또 이 부군은 유일한 휴일, 일요일에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그것을 뿌리치고 교당을 빠지지 않고 나오기까지 결심을 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뭐 나 잘 되자고만 교당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앞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일요일마다 자녀들하고 직접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한 기도와 염원과 이 자녀들이 훌륭하게 커서 또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원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명진 교도님이 정말 그런 어려운 결심을 하시고 실천을 하셨습니다. 사실 좀 부군께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좀 기운을 밀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 이후에? 네. 그 남편이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 교당 가는 거를 싫어하는 것보다는 원불교가 아직 뭐 이렇게 배척하는 것보다는 그 같이 가족 본인이 함께 하고 싶은데 본인이 저희 시어른 분들이 두 분 다 이북 분들이셔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고 굉장히 좀 외로움을 타는 타입이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가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당을 갔다 오는 날이면 한 밥 먹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면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면은 본인이 아침과 점심을 다 해결을 해야 되고 혼자 자녀를 봐야 되고 그런 거에 그러면은 일요일 하루 반나절이 싹 지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좀 갔다 오고 나면 한 2, 3일은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랬어요. 네네. 초기에. 하면 이제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저도 그냥 그치만 나는 가야겠으니까 갔다 오고 나면 그랬는데 그 얘기를 딱 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싫은 내색은 안 했어요. 왜냐면 나 오늘 기도하고 올게. 오늘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올 거야. 이렇게 하고 또 그 교전 말씀에 그 있잖아요. 법회 먹을 거리가 없는데 떼거리가 없는데 법회를 가야 됩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떼거리를 마련하고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저 초반에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따뜻한 밥 해가지고 이렇게 또 며칠 전부터 이제 웃음으로 가족들을 불공을 하는 대하고 거예요. 법회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찬도 해놓고 이렇게 막 데워 먹기만 하면 되게 이렇게 해놓고 또 갔다 오고 나면 교당 다니면서 달라진 엄마 모습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당 다니니까 엄마가 달라졌네, 아내가 달라졌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초반에는 좀 노력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뭐 잘 다녀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 없는 가운데 든든하게 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나가는 이유를 아니까 기도하러 가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또 사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까 그 암묵적으로 이제 지지해주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래요. 제가 이런 가족으로
하는 게 제 예.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참 법회에 잘 나오기 위해서라도 가족 불공에 더 또 최선을 다했을 거고 조금 뭔가 법회를 다니면서 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뭐 네. 다니기 전이나 다니는 때나 똑같으면 또 가족이 뭔가 후원하고 든든한 그런 걸 받을 수 없으니까 더 열심히 아마 일상을 더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특히나 김영지 교도님은 법회도 보시지만 또 법회 시간에 많은 교도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공덕이 네. 다 가족에게 함께 미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반포교당에서의 추억들 첼로 연주도 하면서 또 교무님을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뭔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한 그런 무결석을 하면서 정말 끝까지 무결석을 지켜냈을 때 1년 후에 그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정말 든든하고 네. 보람되고 그랬을까요? 네, 어떠셨어요? 1년 무결석을 끝냈을 때. 네. 그 중간중간에 피치 못할 일이 있었지만 그거를 제치고 일단 법회를 갔어요. 더군다나 제가 예. 첼로를 하니까 그렇죠. 소리는 들렸다 안 들리면 너무 표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교도님들은 한 번 안 나와도 표가 안 나는데 네. 첼로 소리가 안 들리면 교도님들이 명진이 금방 안 알아. 나왔네 뭐 네. 이러실 것 같다고 그래서 더 그랬고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나갔고 또 반포교당에서 참 추억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첼로 그 정은숙 부교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어렸을 때 첼로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첼로 트리오를 만들자. 그래서 첼로 트리오. 네, 예. 결타원 네. 이호설 교무님 이제 활 긋는 것부터 가르치고 또 정은수 부교무님하고 해가지고 3명이 트리오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결타원님이 밴쿠버 교당에 가셨는데 그 전에 아주 연주를 그럴듯하게 딱 해가지고 많은 네. 교도님들의 박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굉장히 뿌듯했어요. 네. 매주 만나가지고. 근데 예. 교무님들은 공부하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요. 뭘 하나 배우면은 너무너무 열심히도 잘 배우셔서 맞아요. 하기로 하면. 네. 예. 교무님들은 정말 공부, 마음 공부, 뭐 그런 거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 같아요. 너무너무 가르치는데 예. 너무너무 보람도 있었고 열심히 해주시니까 그렇죠. 저도 예. 매주 가서 그렇군요. 같이 했었습니다. 교무님들을 첼로를 알려드리고 함께 연주를 하고 그러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 젊은 교무님들을 제가 레슨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뭐냐면 젊은 교수님들은 어린이 법회나 학생 법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알고 계시면 성가로도 연습해 줄 수 있고 또 네. 학생 그 앙상블도 될 것 같아요. 첼로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은 예. 성가도 제가 하듯이 법회 때 같이 앙상블로 법회 첼로 예. 할 수 있고 예. 또 젊은 교무님들한테는 정말 그 교화의 뜻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 그 그렇군요. 레슨을 하는 네. 거를 즐겨 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에게 레슨을 해주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교육자, 네. 예, 출가 교무님들이 좀 네.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는 네.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교화에 직접적인 어떤 그런 네, 역할이 네, 되고 네. 첼로를 하는 연주하는 교무님 얼마나 듣기만 해도 네. 멋진데 네. 거기에는 스승이신 우리 김명진 교도님이 계시다 하면 얼마나 보람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추억 많은 반포교당 그리고 다시 참 어렵게 특별한 어떤 인연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원음 방송을 인연으로 이제 다시 좀 네. 새롭게 교당과 네. 인연을 맺은 셈인데요. 네. 그렇게 다시 시작한 교당 활동 그 전 뭔가 추억도 많지만 패기 어린 또 때로는 조금 좀 철모르는 그런 대학생 시절과는 또 다른 네. 새롭게 시작한 교당 생활이 네. 정말 더 새롭고 남다르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작해서. 그 전에는 아이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큰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 큰 뜻을 품은 건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다시 네. 다니게 됐잖아요. 항상 감사하는 그 음.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작은 일도 남 탓하고 원망으로 돌릴 수 있다면 지금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네. 감사기도 항상 이게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핑계지만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은데 늘상 예. 처처불성 사사불공처럼 예. 매 순간 속으로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저희가 갈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동포원도 요즘은 살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걸 느끼고 항상 이렇게 생활이 감사하는 생활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정말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혼자 있고 네. 홀가분하고 네. 그럴 때는 자칫 이 신앙생활도 네. 좀 게을러질 수 있는데 네. 내 가족이 있고 네. 내 자녀가 있으면 네. 나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네. 더 간절해지고 신앙생활도 더 염려불망 기도의 마음이 일심이 잘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잘 자란 거는 저희 엄마 기도, 할머니 기도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엄마가 돼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면 갑자기 울 것 같네. 그거 누가 우리,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아이들은, 위해서 안 그래도 너무 늦게 아이들을 가졌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좀 일찍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제가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사모님 교도님들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잘 자라듯이 저희 아이들도 제 네. 기도와 예. 교도님들과 사모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요. 그 엄마의 간절한 마음, 자녀들을 향한, 가족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들이 기도의 염원으로 네. 이루어져서 네. 정말 행복한 이런 가정이 꼭 되기를 저도 기원을 해봅니다. 예, 김명진 교도님과 오늘 특별한 시간 가졌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정말 멋진 첼로 연주를 이제 들려주시기로 했어요. 네. 다음 시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한강교당 김명진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김명진 교도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